네, 제가 얼마 전에 60대 중반의 여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개월 전에 안타깝게도 남편과 사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전에 재산 관리를 전부 다 남편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살림하시느라고 재산 관리 안 하시다 보시니까 막상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막막하고 자식한테 맡기려니 탐탁지가 않고 남에게 맡기려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불안하시면서 6개월 동안 고민만 하시다가 찾아오신 거거든요.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 결국 저도 믿지 못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고민만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무런 결정도 못 하신 채 걱정만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러운 위험이 찾아오면 대부분 발만 동동 구르죠.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다가 더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재정적인 위험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사회생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더 큽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노후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후 준비에 취약한 여성분들의 그 취약한 원인과 대책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번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기억나시죠? 연금 가지고 계셔야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데 이 연금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3층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가 3가지 연금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죠. 두 번째가 퇴직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노후 준비를 살펴보니까 여성분들이 이 3층 연금에서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 가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되는데 의무 가입이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바로 주부들이십니다. 자, 의무 가입이 아니니까 좋으실 것 같죠? 내가 돈 낼 때는 안 내도 되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직장 다니는 남편들을 보니까 현재 국민연금이 200만 원 넘게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런데 주부들, 의무 가입이 아니었던 주부들을 보니까 월 수령액이 50만 원도 안 되세요. 굉장히 부족하죠. 더군다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들은 퇴직금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살림 열심히 했다고 퇴직금 줍니까? 안 주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여성분들은 준비가 안 되신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개인연금을 가입할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살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연금을 가입할 기회도 줄어들고 막상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도 자식 챙기랴 남편 챙기랴 내 연금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래서 여성분들이 노후에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노후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 오래 살까요? 여성분들이 오래 살까요? 여자. 당연히 여자가 오래 살죠. 실제 통계청 자료를 봐도 여성의 기대 수명은 87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세, 81세. 6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노후를 더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냥 출퇴근 때만 잠깐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택시 운전하시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자동차 보험을 더 잘 준비할까요?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노후가 길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성분들이 노후 준비해야 되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 연금 점검하고 챙기십시오. 본인 연금. 그중에서 실제로 아까 3층 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국민연금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 아세요 혹시? 1355. 1355. 왜 1355인지 아세요 혹시? 일과 삶이 반반.
그래서 135래요. 우리 워라벨 얘기하죠? 예, 예. 먹겠다. 네, 절대 까먹으실 수 없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가장 중요한 연금이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반드시 135 전화하셔가지고 내 국민연금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예. 얼마 나오는지, 언제부터 나오는지. 그런데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실제로 연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면 국민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반드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거를 추후 납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퇴직하신 이후를 하더라도 60세가 넘어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내가 연금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금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임의 가입을 매달 9만 원씩 10년간 납입하시면 나중에 연금을 한 달에 2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20만 원 그거 꼴랑? 그거 받아가서 뭐 하냐? 그런데 사실 노후에 20만 원 굉장히 소중한 돈이죠. 이게 푼 돈이 아닙니다. 예. 땅 파면 연금 나옵니까? 안 그렇지 나오죠. 않죠. 네. 아유, 그 20만 원이 노후에만 소중한가요? 지금도 소중해요. 지금도 소중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관리비가 한 20만 원 나오는데 만약에 국민연금 20만 원 받으신다면 평생 관리비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게 좋다. 하니까. 오. 네. 그리고 그동안 가입한 개인연금도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예. 그리고 연금 받는 방식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으로 받을지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받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내가 가입한 지 오래된 연금일수록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공신연금형. 특히 날짜 찍어드릴게요. 2006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개인연금들은 무조건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셔야 돼요. 2006년 3월. 네,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죠. 아, 네. 제가 월급을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연금을 지급할 때 종신연금형은 기대여명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예. 기대여명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고요. 기대여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한 번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2006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 지금보다 10년이나 짧은 기대여명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을 평생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날짜를 보시면서 연금 수령 방식도 한번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 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목돈 정리해서 연금으로 바꾸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성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우리가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노후 기간이. 이 30년간 집에만 계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수다 떨고 여행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노는 게 여행이죠. 좋죠. 그렇죠. 여행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자식 키우고 살림할 때는 집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에는 사실 밖에 나가서 즐겁게 노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집에 있어봐야 우리 삼식이들 밥 챙겨주는 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삼식이는 집에 놔두시고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이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이 있거든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할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혼인한 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혼한 이후에도 분할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실제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을 못 하시는데 이거는 이혼한 남편에게 막 전화해서 내 연금 달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구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만약 연금 개시가 65세면 네네네. 그 전에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 계신 나이가 되면 분할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때 전화해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청구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내가 청구해서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내 분할연금 주십시오 라고 선청구하시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연금을 드리실 겁니다. 그러면 굳이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럼요. 뜻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분할연금을 몇 대 몇으로 비율해서 분할을 해서 받을 것인가? 궁금해요. 예. 기본적인 비율은 5대 5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분할 비율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만 좀 잘 되면 내가 더 많은 연금을 분할 받으실 수도 있죠. 좀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받기 전에 남편분이 사망하셨다면
분할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면 분할연금 받으려면 반드시 그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 계셔야 되거든요. 예, 예.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할연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럼 거죠. 만약 이혼했는데 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이혼하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거든요. 예, 예. 나는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유족연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나는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혼하셨다면 좀 밉더라도 살아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혼의 아픔을 네, 뭐 겪으신 제도가 이렇습니다,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정보가 좀 위안이 맞습니다. 됐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은 미혼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혼은 독신 많이 계시죠, 요즘.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유족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데 미혼은 배우자가 안 계시죠. 두 번째 자녀에게 지급하는데 자녀도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연금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 부모님께 지급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모에게 지급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살았다면 부모님이 유족연금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께 용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미혼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지만 반대로 개인연금은 내가 원하는 누구한테든 상속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한쪽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지내시는 노후보다 부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 기억나세요? 예,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물론 노후에 정서적으로는 서로 의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해서 사시는 것이 훨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남편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아내분 계시죠? 예. 오늘 한번 연금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연금이 우리 아내분의 노후를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꽃 선물 많이 하시는데 예. 꽃보다 연금. 연금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대사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한 맞아요. 말씀이었습니다.